불과 1907,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해군 초계함들은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 일대에서 북한과 대치하다가도 북측의 미사일 고속정이 출항하면 곧바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북한함이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는 48마일 즉 77km 이상 거리에서 스픽스 대함 미사일을 쏘면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공군은 베트남전 참전 이후 미국으로부터 F4 팬텀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그제야 북한의 미국기에 대한 열세를 상당히 만회할 수 있었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군 독자적으로는 유사시 제공권을 참당할 수 없었습니다. 북측이 설치해놓은 소련제 대공 미사일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까지 우리 해공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던 것은 당시 소련이 1960년대 및 1970년대부터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들을 대거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한 미사일 실크홈을 개량해 1970년대에 자체 조립 생산하기도 했을 정도로 당시에는 우리보다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런 북한의 위협에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등을 제밍해 회피할 수 있는 전자전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려 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40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북한과 우리나라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습니다. 역전된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전자전 기술 분야에서 세계 7, 8위권의 강국으로 도약해 있다고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평가합니다. 현재 우리 군이 바다와 공중에 나서면 북측은 재해 제공권을 완전히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구형 전자전 장비로는 우리 측 주요 전투기, 전투함들의 첨단 전자전 장비들을 상대할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장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주요 전자전 장비들은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주관하에 해당 분야에서 40여 년의 관록을 자랑하는 전자전 체계의 명가인 LIG 넥스원 등이 호흡을 맞춰 개발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9일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은 대한민국 전자전 정비 차원에서도 대도약을 예고하는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외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것은 KF-21 시험 비행이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해당 전투기에는 첨단 통합 전자전 체계 EW 슈트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각종 전자전 장치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쳐서 전투기에 내장한 최첨단 기기인데 기존의 전투기들처럼 본체 밖으로 보이는 전자전 장치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W 슈트 체계는 40년 동안 접목해온 기술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해 우리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해 수많은 난관을 넘나들며 완성한 전자전 장비 체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 당시 LG이노텍은 2000년대에 들어 신형 항공기용 전자전장비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개발 당시 프로젝트명은 ALQ-X였고 개발 완료 후 완성품 명칭은 ALQ-200으로 명명됐습니다. ALQ-200은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와 RF-4C 항공기에 탑재돼 적의 위협 레이더 및 미사일을 제밍하며 적의 공격을 회피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당시 ALQ-200 개발은 국내 방위산업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로 기록됐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핵심 원천 기술인 RF 제머의 개발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확보한 RF 제머 기술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KF-21 보라매를 완성하는 데 큰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ADD와 LIG 넥스원은 2016년부터 KF-21에 들어갈 통합 전자전장비 EW 슈트의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시제품을 완성하면서 현재는 시험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EW 슈트의 기존에 국산화된 엘크 시리즈와 차별화되는 세 가지는 내장형 통합형 경량화로 압축됩니다. 기존에는 국산 전투기가 없어 미국에서 도입한 미국산 전투기를 부착해야 했기 때문에 외장형 포드 형태로 국산화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장형은 내장형보다 무게가 무겁고 또한 비행 중 외부에 노출돼 공기 저항이 높기 때문에 전투기 향속거리와 기동 성능을 저하시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EW 슈트는 우리 손으로 만든 KF-21에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무겁고 비효율적인 외장형으로 개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KF-21 개발 초반부터 주요 전자전 장비를 내장하는 곳으로 설계의 방향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국산 전투기에 탑재되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우리가 고안해내고 미국산의 문제점을 피해가며 우리의 계획한 대로 마음껏 전자전 기기들의 재원을 정하고 디자인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처럼 여러 기능이 분산된 게 아니라 하나의 장비로 통합된 덕분에 내장을 하더라도 비행기 내부 공간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효율적인 위치의 조작이 간단해졌고 빨라졌으며 무게 자체도 기존 외장형 대비 절반가량으로 경량화시켜 전투기 탑재 중량 부담을 덜게 했습니다. EW 슈트는 미사일 탐색기의 신호를 탐지 분석하고 전자방해 전파 송신, 체프 플레어 등의 전자전탄 살포 등을 통해 적의 위협을 교란하는 전투기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특히 국내 최초의 전투기 기반으로는 구성장비 통합 운용 및 위협 신호의 탐지 및 식별을 위한 EWC-RWR 제어기, 고출력의 전자방해 전파를 송신하는 RF 제머 체프 및 플레어탄 등을 살포하는 CMDS를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 연동하자 그만큼 효율성과 시너지가 극대화됐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만이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EW 슈트 체계에 대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에 들어왔다고 하자 냉소적인 소리가 많이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선보이는 KF-X 통합 전자전 체계 EW 슈트는 해외 방산 선진국의 장비와 비교해 앞설 수 있는 최첨단 무기 체계라고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직 테스트가 진행 중이지만 이는 한국의 전자전에 대해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해주는 중요한 업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에는 개발 실패 및 예산 부담 등의 리스크를 감내하고 초지일관 국산화를 추진한 우리 정부의 결단이 뒷받침됐습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국방과학연구소 또 수익성 저하를 감내하면서까지 연구 개발에 뛰어든 LIG 넥스원 등 방산업계의 노력이 대한민국을 전자전 강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방 분야 제품 중 전자전 장비는 군의 수요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양산 물량이 적거나 아예 양산 물량이 없이 소량의 시제품이 납품되고 종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믿지는 장사이지만 국가 전략기술을 개발한다는 사명감으로 개발 사업에 투자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한때 전자전 장비의 해외 수입조차 어려워 전전긍긍했던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극소수의 군사 선진국들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고성능의 전자전 장비를 국산화한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이른바 전자방패로 불리는 현대전의 필수적인 전자전 강국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전자전을 쉽게 풀이하자면 전자파 등을 쏘아 적을 교란시키면서 아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의 레이더, 통신기기, 무기 탑재 센서 등과 같은 각종 전자장비 무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교란하거나 마비 파괴하는 공격적 개념 EA와 아군의 전자무기 장비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적 개념 EP를 포괄합니다. 전자 공격 및 보호 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전자적 지원 ES 활동도 전자전 활동의 일환으로 정의됩니다. ES란 감청 및 전자파 수집 등 활동 등을 뜻합니다. 평시 및 전시의 적의 전자파를 비롯한 전자기 신호를 수집해 내용을 분석한 뒤 적인지 아군인지 혹은 어떤 종류의 무기 장비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일련의 작업인데 이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자전 장비란 이들 세 가지 군사 활동인 전자공격, 전자보호, 전자지원 기능을 하는 기기를 뜻합니다. 그러나 해당 장비를 개발해도 적의 장비 무기를 식별할 전자기파 정보 등에 대한 방대한 DB가 축적돼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DB가 없으면 전자전 장비로 특성 주파수의 전자파 신호를 수신해도 아군 측인지 적군 측인지 혹은 자연 발생 전자파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DB를 구축한다는 것은 개발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상대국이나 적의 전자파 신호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칫 상대편에 들키면
군사적 마찰이나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기술적, 지정학적, 자료 수집이 난관 탓에 전자전 장비를 국산화해 자주적으로 운용하는 나라는 서방권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전자전 장비를 국산화해 육해 공군에서 자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는 게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